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밤 열린 국민의힘 3차 결선 최종 토론회에서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격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9일 도정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에 완화된 공모 조건과 향후 추진 일정을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 중 T2 부지 약 15만 8천 제곱미터 대상으로 민간 공모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균형, 상생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화성특례시가 지난달 29일 서신명 궁평관광지에서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안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주차 수도권 주간 뉴스 송지은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향후 제3고심까지 거쳐야 최종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으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정치적 입지와 법적 신분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밤 열린 TV조선 주간의 국민의힘 3차 결선 최종 토론회에서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격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질문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당명 교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등을 조건으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건 다른 집 아이 이름을 바꾸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 두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마무리하고 29일 도정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청에서 도정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적인 점검과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농부가 밭을 탓하겠냐며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승부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원칙 있는 패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상대편 당은 서로 헐뜯고 싸우고 거의 개콘 수준이라며 우리 당 경선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아주 건전하게 경쟁을 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에 완화된 공모 조건과 향후 추진 일정을 30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준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중 T2 부지 약 15만 8천 제곱미터 대상으로 민간 공모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간 공모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T2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사업 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관사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기자본 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 부지는 GTX-A가 개통돼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는 킨텍스 전시관과 EBS 등 방송 제작 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등과 시너지가 극대화될 장소로 민간 투자 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 상생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약서에는 유휴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 판매 촉진, 도농 간 문화교류, 의료봉사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 협약이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지역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뿐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가 인구 감소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성특례시가 29일 서신면 궁평관광지에서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안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산악인 어몽길 대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궁평관광지 내 오솔길 트레킹 및 해변 플로깅 등이 진행됐습니다. 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황금해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시민과 자연, 문화가 함께 호흡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서해안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금해안길은 시작 지점부터 종점부까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되고 각각 다른 매력과 풍경을 가진 3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완공 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대표 해안 걷기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월 1주차 수도권 주간 뉴스 송지은 기자였습니다.